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생각만 해도 애틋한 존재가 있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존재. 바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며칠 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줄 수 있겠냐면서요. 마침 이직한 회사에 출근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고,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졸업 후 학교에 찾아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회계사 합격하고 인사드리러 한 번 갔으니까 그새 또 몇 년이 흘렀네요. 오랜만에 오는 학교는 여전했습니다. 교문을 지났더니 운동장에서 나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3년 내내 봐왔던 익숙한 복도를 지나 교실에 들어서니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자체로 예쁘고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생기 덕분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막상 떨리기도 했지만 저를 향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며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후배들 덕분에 특강 내내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한참 호기심 넘치는 후배들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을 해주고 나니 어느덧 특강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강을 마치고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 오랜만에 추억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주야, 시간 참 빠르다. 내 기억 속에는 아직도 교복 입은 모습 그대로인데 말이야. 선생님은 진짜로 그때 모습 그대로세요. 자주 찾아뵙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30이 넘었네요. 별일 없으시죠? 아, 맞다. 이제 곧 학교 옮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응, 사립이라 한 곳에 오래 있기도 했고 남편 따라 지방으로 가면서 그쪽으로 전근 신청했어. 바닷가 근처니까 한번 놀러와. 선생님이 회사 줄게. 진짜요? 엄마랑 같이 놀러 갈게요. 안 그래도 오늘 선생님 뵈러 간다고 했더니 엄마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어머니랑 꼭 같이 와. 어머니 뵙고 싶다. 여전히 건강하시지? 엄마요? 늘 똑같으시죠 뭐. 성실하시고 열정적이시고. 맞아, 어머니 참 열정적이셨지. 너는 잘 몰랐겠지만 어머니가 학교에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몰라. 학교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항상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입시 설명회도 전부 다 참석하시고 너희들 야간 자율학습 할 때마다 우리 반 간식도 어머니께서 거의 다 책임져 주셨잖니.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덕분에 네가 이렇게 멋진 회계사가 됐나 보다.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은 한동안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모르는 순간에도 엄마는 저를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느라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 우리 엄마 치맛바람이 좀 셌네요. 얘는 그게 어디 치맛바람이니? 어머니는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한 적 절대 없었어. 민주 너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불편한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그런 걸 늘 뒤에서 챙기셨지. 나도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희 어머니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자식을 챙기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잘해.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후로 엄마의 인생은 전부 제 위주로 흘러갔거든요.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어서 부모의 마음이 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엄마가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교문을 나서니 문 앞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나면
늘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엄마의 친딸이 아니거든요. 아빠가 엄마와 재혼을 하면서 엄마와 딸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사실 제 기억 속에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곁에는 아빠밖에 없었거든요. 저의 친엄마와 아빠는 제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이혼한 후 저는 아빠가 맡게 되었고 그 후로 쭉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빠와 살게 된 후로 친엄마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저는 왜 엄마가 없는지 궁금했어요. 한 번은 아빠한테 엄마 어디 있냐고 데려오라고 떼를 쓰며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린 딸에게 뭐라 설명은 못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달래주던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빠는 동네에서 삼겹살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식당은 저만의 놀이터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아빠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림책도 읽고 그러다 졸리면 잠들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아빠를 보면서 저는 혼자 노는 법을 익혀갔어요.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제 옆에 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우리 딸 참 착하다며 늘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그냥 좋았어요. 저를 아껴주는 마음이 좋았고, 저를 바라보는 애정어린 눈빛이 좋았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아빠의 품이 좋았어요. 아빠는 제가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언제나 넘치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빠는 친엄마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친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굳은 표정으로 짧게 대답하는 아빠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아빠에게 친엄마는 물어봐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 아빠가 왜 친엄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와 식당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깜빡 잠든 적이 있었어요. 어떤 꿈을 꾸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주방 이모와 홀 직원 삼촌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작게 말한다고 조심하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바람이 나서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이야기가요. 애미라는 사람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남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겨우 3살밖에 안 된 딸을 두고 집을 나가? 정말요? 우리 사장님처럼 좋은 분이 왜 이혼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세상에. 그게 벌써 몇 년이야. 10달 품어서 낳은 자식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어쩜 한 번을 안 오더라? 엄마 자격도 없네요.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 우리 사장님 너무 안 됐어요. 아빠가 혼자서 딸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당시에는 두 분이 주고받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커가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바람난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요.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빠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마음속에 상처를 묻어둬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제 마음속에는 저도 모르는 결핍이 쌓여갔습니다. 늘 그랬듯 아빠는 저에게 넘치도록 애정을 쏟았지만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제 마음의 반쪽은 늘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저의 공허함을 아빠가 알았던 걸까요? 저를 홀로 키운 지 5년,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는 재혼을 하고 싶다며 저에게 새엄마를 소개했습니다. 아빠가 소개한 사람은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빠 식당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한 종업원이었죠. 식당에 갈 때마다 저를 잘 챙겨주고 예뻐해 주셔서 저도 잘 따르고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혼자 있으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와서 간식을 내어주고 가거나 마음껏 색칠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물해 주기도 하셨죠. 아이의 눈으로 봐도 웃음이 맑고 선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끔 저런 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남몰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지만 정말로 엄마가 된다니 사실 기분이 얼떨떨했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겠지만 아빠는 저에게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있겠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는 아빠의 표정은 제가 봐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가 좋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저도 친구들처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아빠와 새엄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야, 이제는 아빠랑 새엄마랑 민주랑 셋이 계속 함께 사는 거야. 새엄마 좋은 사람인 거 민주도 잘 알지?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나도 잘 부탁해, 민주야. 내가 엄마는 처음이라 많이 서툴지도 몰라. 그래도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내보자. 네, 아줌마. 아니, 새엄마. 엄마? 갑자기 엄마가 생겨서 당황스럽지? 호칭은 민주가 편한 대로 불러도 괜찮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친해지자. 그날 이후 아빠와 둘뿐이던 우리 집에 새엄마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된 기념으로 옷을 맞춰 입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을 걸어놓고 우리 셋은 손을 붙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우리 셋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그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하자고. 평생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요. 새엄마는 매일 아침 제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면서 저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좋아하셨어요. 가끔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셨어요. 새엄마는 가족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와 아빠가 너무 소중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엄마도 아빠도 없거든. 그래서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꿈꾸는 엄마의 모습은 있었어. 민주한테 내가 그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평생 친구 같은 거. 엄마가 노력할 테니까 민주도 엄마 잘 봐줘야 돼. 엄마가 만약 실수로 민주 마음을 아프게 하면 꼭 이야기해줘. 그래야 또 같은 실수 안 하지. 새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저도 새엄마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서로의 진심이 통하다 보니 어느덧 저는 마음속으로도 새엄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정이 많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타인에게서도 무조건적인 애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생기고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친한 평생 친구가 되고 싶다던 엄마의 말처럼 저와 엄마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엄마의 존재가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 몸에 변화가 생겼을 때도 엄마가 먼저 알아채고 챙겨준 덕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아빠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비밀도 엄마에게는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한 주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한 겹씩 풀어내면서 엄마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속풀이를 하기도 했죠. 목욕을 마치고 한 손엔 바나나 우유를 들고 남은 한 손으로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매일 쌓이면서 엄마의 존재는 제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가 좋아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혹시 동생이 생기면 어떡하지? 엄마가 동생을 낳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동생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엄마, 엄마는 동생 안 낳아? 동생? 민주 동생 갖고 싶어?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셋이 있는 게 좋아. 정말? 엄마랑 통했네. 엄마도 우리 셋이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엄마랑 아빠는 민주 하나면 충분해. 엄마의 말대로 저에게 동생이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엄마는 그 뒤로 괜히 저를 부를 때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 애쓰셨습니다. 부모님은 눈만 마주치면 저를 안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당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이라며 속삭이셨어요. 덕분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결핍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우리 셋은 온전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둘에서 셋이 된 지난 9년 동안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 평생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는요. 초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중학생이 된다는 사실에 저는 유난히 들떠 있었어요. 엄마랑 교복을 맞추고 새 가방, 새 신발도 사고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입학식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민이라고는 반편성 때 아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뿐이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아빠의 일은 생각지도 못한 큰 충격이었어요. 아빠가 쓰러지기 전 나타났던 그 신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었는데, 식당 확장을 앞두고 아빠는 꽤 피곤한 날들을 보냈어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코피를 몇 번이나 흘리셨거든요. 걱정하는 저와 엄마에게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별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빠. 병원에 가서 영양제라도 맞고 오자는 엄마의 말에 뭐 병원까지 가냐며 바쁜 것만 지나가면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던 아빠.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아빠를 끌고 병원에 갔었어야 했는데, 제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때로 돌아갈 거예요. 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요. 그 정도로 그때의 사건은 충격이자 후회였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걱정에 괜찮다는 말을 일관했던 아빠는 식당에서 오픈 준비를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고 말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갑자기? 상황이 위급했던 만큼 아빠는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이미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암을 하는 동안 아빠는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빠의 모습은 처음이라 지켜보는 것도 저에게는 무척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민주야, 아빠 많이 못생겼어? 왜 아빠 얼굴을 안 봐? 아빠 진짜 못생겼거든. 환자복도 진짜 안 어울려. 그러니까 빨리 집에 와. 그럴게. 아빠가 얼른 나와서 우리 민주 걱정 안 하게 할게. 그러니까 아빠 좀 봐줘.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아빠를 바라보는데 자꾸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쩍 마른 손으로 제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던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딸 민주, 아빠가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작았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중학교 교복을 다 입고. 민주야,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언제나 민주 곁에는 아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알지? 아빠 없어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알겠지? 아빠가 없긴 왜 없어. 여기 있잖아. 엄마 말 잘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제발 꼭 집에 와야 돼. 알겠지? 나 대학교 가는 것도 보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다 봐야지. 응? 그래, 우리 민주 명문대 가서 아빠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했지?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알지? 두고두고 효도받아야 되니까 아빠가 더 힘낼게. 우리 민주, 내 새끼. 사랑해. 아빠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와 눈물의 대화를 나눴던 그날 이후 아빠는 결국 엄마와 저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빠가 쓰러지고 고작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엄마와 저는 아빠만큼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끌고서라도 병원에 갔어야 했다고,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한 본인 잘못이라며 매일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저는 매일 밤 남몰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랑 엄마 더 이상 울지 않게 제발 아빠를 돌려달라고요. 하지만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했나 봅니다. 결국 아빠는 떠났고 제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를 완전히 떠나보내던 날, 엄마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어요. 우리 목소리가 아빠한테 닿지 않을까봐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기만 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걸린 가족사진 속 우리 셋은 아무 걱정이 없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9년 전 가족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이런 비극이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금방이라도 현관문이 열리고 아빠가 요란하게 등장할 것 같은데 집은 무척 고요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야, 앞으로 엄마랑 둘이 잘 살자. 아빠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자. 이제부터 엄마가 아빠 목까지 민주 지켜줄게. 엄마, 나 벌써 아빠가 보고 싶어. 어떡해? 아빠는 우리 마음 속에서,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계시잖아. 보고 싶으면 더 많이 얘기하고, 그리우면 더 많이 추억하자. 그렇게 같이 살자. 사실 두려웠어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친딸도 아닌 저를 키워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혹시나 엄마가 저를 두고 떠날까봐,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게 될까봐 마음속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 저를 안아주며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치 없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빠가 떠나고 한동안은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많이 괴로웠지만, 엄마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의 시간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던가요? 아빠가 떠나고 한 해, 두 해 흐르면서 저와 엄마는 아빠 없는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묻고 사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으면 웃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면서 우리는 슬픔을 덮어갔어요. 아빠의 기일에는 말릴 새도 없이 눈물바다가 되지만 금세 털어버리고 아빠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바빠졌어요. 식당도 운영해야 하지, 살림도 해야 하지, 저도 챙겨야 하지. 그런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새 교복을 주문하고 새 가방을 사고 새 신발을 샀지만 어쩐지 설레이진 않았어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참 설레었던 그때 아빠가 쓰러지셨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건지 설레면 꼭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어요. 그때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학원과 집을 오가며 공부만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반 수업을 들으러 학원에 갔어요. 그런데 수업을 듣는 내내 속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집으로 바로 갈까 하다가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면 나을 것 같아서 말없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려 있길래 조용히 들어가려는데 홀에는 아무도 없고 주방에서 오픈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엄마를 부르려는데 주방 이모의 목소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새 출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민주 아빠 떠난 지 벌써 3년인데 그 정도면 도리 다 했지.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민주 때문에?
아니, 애가 딱하긴 하지만 막말로 자기 친딸도 아닌데 남편 없으니 남남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저기 사거리 부동산 사장님 있잖아. 지난번에 밥 먹으러 왔다가 나한테 슬쩍 묻더라고. 다리 놔줄 수 있냐고. 거기도 재혼인데 애도 없고 재산도 많고 나이가 좀 있긴 한데 늙어가면 다 똑같지 뭐. 어때? 생각 있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 제 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애 앞에서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아니면 내가 민주도 같이 살아도 되는지 물어봐줘. 이모님, 저 이런 대화 정말 불편해요. 그만하세요. 어휴, 자기 생각해서 하는 소리구만. 주방 이모와 엄마의 대화가 끝나기 전 저도 모르게 가게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가게에서 멀어질수록 심장이 콩닥콩닥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떠나 다른 누군가와 재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과 엄마가 재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니 심장이 밖으로 나올 것만 같았어요. 엄마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엄마에게 언젠가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저를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서는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것 같았어요. 방에서 나가보니 엄마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학원에서 오늘 조퇴했다며. 어디 아픈 거야? 아, 속이 좀 울렁거려서. 어떻게 알았어? 학원 담임 선생님이 안내 문자 주셨으니까 알지. 덕분에 엄마도 오늘 일찍 들어왔어.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 다 됐으니까 옷 갈아입고 와. 엄마, 제가 등 뒤에서 껴앉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낮에 식당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엄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이내 싱긋 웃으며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바보야. 그럼 엄마가 하는 말도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엄마는 민주 두고 어디 안 간다니까. 만약에 엄마 앞에 진짜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해? 엄마는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 50년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 무섭고 싫었어. 엄마한테 다른 사람이 생기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엄마를 보내기 싫은 내 마음이 무서웠어. 엄마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엄마 인생을 희생하는 건 아닐까?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펐어. 민주야, 네가 왜 짐이야? 가족은 짐이 아니고 힘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야. 우리 약속했잖아. 평생 곁에서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짐이니 뭐니 그런 생각 하지 마. 어느 엄마가 딸을 짐이라고 생각하겠어? 민주는 아빠랑 약속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면 돼. 엄마 앞에서 또 어린 나이처럼 울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친딸도 아니면서 엄마 앞길 막는다고 염치도 없고 이기적이라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엄마가 전부였거든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제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다 이해하고 한없이 받아주셨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할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고, 학원 끝나면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엄마의 손길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주시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는 동안 차에서 제가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도시락을 늘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면 늘 독서실 앞에 차를 대고 저를 기다려 주셨죠. 이걸 하루도 아니고 3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셨어요.
어쩌다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날에는 반 친구들의 간식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수줍음 많은 성격에도 친구들이 많았던 건 전부 다 엄마 덕분이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들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도 제 뒤에서 늘 아낌없는 응원을 건네는 엄마를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었어요. 고3 수험생이 됐을 때는 엄마가 도시락에 매일 쪽지를 한 장씩 써주셨어요. 명언이 적혀 있을 때도 있었고, 좋은 시가 적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저에게 보내는 짧은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엄마의 쪽지는 힘든 수험생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능 시험을 치르던 날, 그날도 엄마는 새벽부터 제가 먹을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는 저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하던 대로만 하라며 저를 안아주는 엄마의 응원을 온몸으로 받으며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시험이라 많이 떨렸지만 하늘에 있는 아빠를 떠올리며 집에서 시계만 보고 있을 엄마를 떠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교문 밖에 나오니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엄마의 모습만 선명하게 보였어요.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그동안 노력 많이 한 거 너무 잘하니까 그거면 됐다고 저를 다독였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후련함인지 함께 고생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인지 모를 다양한 감정이 제 마음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제가 간절히 바랐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하던 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모니터에 선명하게 뜬 합격이라는 단어에 엄마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었습니다. 우리 민주 장하다. 말도 못하게 고생했는데 너무 대견하다. 아빠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합격증 뽑아서 아빠한테 한번 다녀오자. 응,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다면 나 절대로 혼자 이렇게 못했어. 내가 얼른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지? 대학 입학을 앞둔 제 마음은 붕붕 떠다니기 충분했어요. 대학교에서 사용할 노트북도 새로 장만하고, 봄에 입을 새 옷도 장만하고, 3년 내내 질끈 묶고 다녔던 머리도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로 제법 산뜻하게 변신했습니다.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던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의 캠퍼스 생활을 꿈꾸다 보니 드디어 기다리던 입학식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고 엄마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어요. 엄마, 나 이제 학교 가려고. 벌써? 저절로 눈이 막 떠지는 거 있지. 먼저 가서 학교 구경도 좀 하려고.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에 합격했어. 나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멋지게 하면서 엄마한테 꼭 효도할게요. 저는 엄마에게 마음에 담아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큰 절을 올렸어요. 엄마가 지지해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저만의 다짐이기도 했죠. 말없이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엄마가 대뜸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봉투 하나를 툭 건넸습니다. 봉투? 이게 뭐야? 열어봐.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에서 별다른 뜻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 봉투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봉투 안을 살펴보니 봉투 안에 웬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종이를 꺼내 종이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엄마를 쳐다봤더니 엄마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친자 확인? 종이에는 아빠와 저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전
제가 10살 때 저도 모르게 진행한 검사.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잔인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글씨 위에는 볼펜으로 마구 그은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았지만요. 이게 뭐냐고 갑자기. 보는 그대로야. 10년 전에 이걸 대체 언제 한 거야? 아니, 왜 한 거야? 민주야, 진정해. 엄마가 다 설명할게. 제 감정은 당황스러움에서 분노로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이런 비극은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아빠와 엄마가 저에게 감춰왔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네가 10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된 지 3년 정도 됐을 때 말이야. 민주, 너를 낳아준 엄마가 가게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 아빠랑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더라고.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나를 심사라도 하는 사람처럼 샅샅이 훑어보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대체 애 있는 이혼남이 뭐가 좋냐고, 애 키워주면 뭐 한몫 단단히 받기로 했냐면서 슬슬 비꼬면서 나를 무시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입에서 친엄마가 언급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야말로 친엄마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제가 상처받진 않을지 제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빠랑 내가 별 반응은 안 하니까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부었어. 어떻게 재혼을 할 수 있냐며 따지더라. 정작 본인은 바람나서 이혼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지 기가 막혔지. 아빠가 말했어. 애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눈이 시퍼렇게 변하면서 잔뜩 노려보더니 자기 딸이 아닌 줄도 모르고 키우고 있는 주제에 아주 속 좋다고 비아냥거리더라. 평생 그 주제대로 그렇게 살라면서. 화가 난 아빠가 선 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주 소름 끼치도록 깔깔깔 웃으면서 어디 한번 끝까지 잘 살아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 그게 무슨, 정말 그러고 그냥 갔다고? 그 말을 하려고 왔다고? 글쎄, 그 뒤로 본 적이 없으니 그 여자가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재혼을 했다고 하니 네가 궁금했을 수도 있고, 막상 우리 셋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팠을 수도 있고.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아빠가 재혼했다고 하니 본인이 낳은 딸이 어떤 신세가 됐는지 궁금했던 걸까요? 그렇다기엔 저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겠죠. 난데없이 등장한 친엄마의 폭탄 발언으로 아빠는 한동안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 친엄마가 그냥 홧김에 헛소리한 거라고, 상처 주려고 한 말이 분명하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며 아빠를 다독였지만 이미 제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아빠는 마음이 계속 괴로웠대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민주 너 몰래 친자 확인을 했어. 그 여자가 거짓말한 게 당연하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해버리자는 생각이었지. 그런데 결과는 그 종이에 적힌 대로였지. 그 여자 말이 맞았어. 순간적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 여자, 저를 낳은 친엄마를 향한 분노였어요. 이미 한 번 상처를 주고 떠난 것으로 모자라 잘 살고 있는 아빠 앞에 나타나 갑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다니.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원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아빠는 한동안 괴로운 날들을 보냈어. 그 여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속았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했어. 그런데 아빠가 민주를 키웠던 시간은 가짜가 아니었잖아. 민주가 자라면서 선물해준 기쁨은 아빠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어. 아빠한테 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뿐인 딸이었지. 아무 죄도 없는 민주, 네가 고통받을 생각을 했더니 아빠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였대. 그리고 나한테 말했어. 처음부터 민주, 너는 자신의 딸이었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딸이라고. 이건 진실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자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나한테도 너를 친딸로 생각해달라고 평생 그렇게 살자고 하더라. 그 약속의 의미로 아빠와 나는 다른 자식은 갖지 않기로 했어. 아빠는 제가 친딸이라고 결론을 낸 이후에 다시는 그날의 일에 대해 꺼내지 않으셨대요. 엄마도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뜻대로 따르기로 했다고요.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대요. 아빠와 결혼을 하고 저를 딸로 맞이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면서요. 본인이 낳고 안 낳고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고요. 고아였던 자신을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받아준 아빠와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평생 함께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상관없었대요. 이걸 왜 이제야, 아니 이제 와서 왜 말하는 거야? 평생 묻어두기로 했다면서. 설마 내가 아빠 딸도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야?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염치가 있으면 알아서 떠나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내 입으로 너에게 이야기할 일은 평생 없었을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이야. 아빠의 부탁이라고? 아빠는 떠나기 전까지 네 걱정만 했어. 나중에 혹시라도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네 앞에 나타나서 너를 괴롭힌다면, 우리가 막지 못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네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그게 걱정이라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그래서 네가 성인이 되면 이야기하기로 했어. 너도 알 건 알아야 하니까. 그때까지만 비밀로 하기로 했던 거야. 아, 둘 다 바보야? 내가 뭐라고?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떠나면서까지 제 걱정밖에 하지 않았던 아빠의 생각에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 같은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목에서 씁쓸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우는 제 곁에 엄마가 다가와 포근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를 달래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제 울음도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엄마, 나한테 부모는 아빠랑 엄마뿐이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 버리고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는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나 정말로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뒤로 그 사람 생각 단 하루도 한 적 없어. 그 정도로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야.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 우리 딸. 엄마도 민주밖에 없어. 그런데 세상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그 여자가 나 모르게 네 앞에 나타날까 봐.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충격받을까 봐. 혹시라도 아빠의 마음을 오해하게 될까 봐. 그게 걱정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 엄마 아빠 마음 이해하지? 응, 만약에 내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해줄 말은 딱 하나야. 그때 나를 아빠한테 버리고 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아빠랑 엄마 자식으로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꼭 얘기할 거야. 아빠가 제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보냈던 지난 세월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속에는 아빠의 사랑을 가득 받으며 마음 가득 행복을 채웠던 제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아빠와 엄마, 그리고 우리 셋은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은 한치의 의심 없이 순도 100%였으니까요.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반드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우리 민주, 이렇게 울어서 입학식은 어떻게 가니? 그게 걱정이었으면 좀 참았다가 밤에 말하지. 엄마도 참. 입학식 땡땡이 치고 엄마랑 한잔 할까?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찢어버리자. 엄마는 망설임 없이 친자 확인 서류를 잘게 찢어버렸어요. 엄마의 손끝에서 종이가 찢어지는 만큼 엄마와의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엄마와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한 저는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등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대학교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매 순간 아빠와 엄마를 떠올리며 두 사람의 자랑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방학 때나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식당에 들러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엄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이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놀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엄마 바라기인 저는 식당에서 일을 돕는 게 더 좋더라고요. 엄마, 요즘에는 뭐 누구 없어? 누구? 아니, 옛날에 부동산 사장님이 엄마 좋다고 했었잖아. 부동산 사장님? 엄마는 기억도 안 나는데. 치, 엄마, 기회 되면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래. 아직도 엄마랑 떨어지기 힘든 어른이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저기요, 저는요, 아직도 엄마 껌딱지인 다 큰 딸이 있어서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아빠한테 받은 사랑이 아직도 여기에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죽을 때까지는 걱정 없을 것 같아. 판 깔아줘도 싫대. 나 또 마음 바뀐다. 엄마 절대 안 놔줄 거야.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이 이런 소리를 한다며 엄마는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애틋했어요. 농담 속에 담겨 있는 제 진심을 알아차리셨던 거겠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제가 엄마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대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회계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고등학생 때는 막연히 명문대만 들어가면 뭐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뭔가가 되고 싶은지는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현직 회계사 선배의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목표는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꿈을 정하고 났더니 공부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기 중에는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회계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성실함을 무기로 살아온 부모님을 보고 자란 덕분에 끈기와 노력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저는 결국 대학 졸업 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실무 수습 후 유명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합격만 하면 꽃길일 줄 알았는데 한동안 일에 적응하느라 엄마 얼굴도 못 볼 정도로 바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통장에 두둑하게 쌓이는 월급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저만의 비밀 통장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밀 통장을 가득 채우면 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회계법인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고 얼마 전 퇴직을 했어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사이 조금 긴 휴가가 생겨서 엄마와 처음으로 단둘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 남짓이면 가는 가까운 곳이었지만 엄마는 여행 내내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야 이런 시간을 만들었다는 게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비밀 통장을 가득 채우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바로 엄마와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 저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가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지면 이 통장을 떠올리면서 잘 견뎌보려고요. 엄마의 환갑이 목표인데 잘할 수 있겠죠? 엄마가 준 사랑에 대한 저의 보답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를 위해 희생한 그 세월을 되돌려줄 순 없어도 그때 받은 그 마음만큼은 수십, 수백 배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며 친자식 그 이상으로 키워준 아빠와 엄마, 두 분이 지켜주고 싶었던 제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평생 저만 바라보고 저만 위해서 살아온 엄마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최혜진 여사뿐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